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첫 단원인 삼각비와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형에 속하는 다각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을 뽑으려면 단연 직각삼각형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도형은 직각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닮음을 배웠다면 직각삼각형은 직각인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다시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어도 항상 닮음인 직각삼각형만 나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다각형을 구성하는 도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두 변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은 유일하게 정해집니다. 이는 직각이 아닌 각이 달라지면 변의 길이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다른 하나의 각만 같다면 변 사이의 비율은 닮음에 의해서 일정할 것이므로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삼각비는 그러한 직각삼각형의 변들 사이의 비율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서야 배울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특정한 변을 구할 경우엔 제곱근을 알아야 하는데 제곱근은 3학년 1학기에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곱근을 배우게 되면 삼각비와 함께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비가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비율입니다. 여기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어떤 물체를 높이 A만큼 끌어올린다고 해보겠습니다. 물체가 무거울 경우엔 매우 큰 힘이 들어가서 이 물체를 옮기지 못하거나 엄청나게 큰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빗면을 활용하여서 물체를 올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빗면에서 물체가 B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했을 때 얼만큼의 높이를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도가 30도인데요. 이렇게 이 삼각형을 직선 AB를 기준으로 하여 대칭을 하게 되면 이 각도 30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각도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AC와 이 길이가 같게 되겠지요. 따라서 이 점을 D라고 해보면 삼각형 ACD는 정삼각형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높이 A는 B의 절반이 됩니다. 따라서 각도가 30도일 때는 이 높이가 올라간 거리의 절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각도가 75도일 때 빗면이 B인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즉 A가 B의 몇 배일까요? 75도인 경우에는 이 네모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75도일 때 이 네모의 값은 0.96592582 이렇게 나가는 무한소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값들을 아주 쉽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에서는 이러한 빗면과 높이의 비율을 사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75도일 때 B와 A의 비율이 사인 75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가 B분의 A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사인의 값을 보겠습니다. 각 A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A는 B분의 A로 정의했다는 사실을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A와 각 C를 더하면 90도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90도를 만들어주는 나머지 하나의 각을 여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여는 한자로 남을 여자를 쓰는데요. 즉 90도를 만들 때 A를 빼고 남은 나머지 각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complementary angle이라고 하는데요. 즉 90도가 되기 위해서 보완해주는 각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각보다는 90도가 되기 위해서 보완해주는 각이 조금 더 뜻이 와 닿습니다. 그럼 각 C에 대한 사인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C에 대한 사인은 sin C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B분의 C가 됩니다. 아까는 높이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올릴 때에 대한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A로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수평면에 대해서 빗면이 벌어진 각은 A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컴플레멘터리 앵글인 C에 대한 사인 값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각 A에 대해서 다시 표현한 것이 사인 A를 보완해준다고 해서 코사인 A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분의 C라고 다시 정의를 한 것이지요. 코사인 A를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앞에 세 글자만 써서 코사인 A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A는 빗면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빗면의 기울기도 알면 좋겠죠? C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선분은 반지름이 되고 이 선분은 원에 접하는 접선이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각 A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A를 C분의 A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각각의 삼각함수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필기체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사인에서 S의 필기체는 이렇게 되고요. B분의 A인 것을 잘 살펴보면 S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분의 A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외울 수가 있고요. 코사인의 경우는 코사인의 앞글자가 C이므로 이렇게 C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B분의 C가 된다는 것으로 외울 수 있고요. 탄젠트의 경우는 앞글자가 T이죠. T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런 순서로 쓰게 되어서 C분의 A라는 것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실 때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외우시면 더 외우시기 수월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닮음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AC의 연장선과 AB의 연장선에 각각 AB의 연장선과 수직이 되도록 CB, C1, B1, C2, B2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모든 직각삼각형들은 각 A를 공통으로 하는 닮음 도형이고요. 이러한 닮음 도형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므로 sin A에 대하여 AC분의 BC와 AC1분의 BC1과 B1C1과 AC2분의 B2C2가 이렇게 같게 되겠고요. 코사인 A의 경우에도 AC분의 AB와 AC1분의 AB1과 AC2분의 AB2가 이렇게 같게 되겠고요. 탄젠트 A의 경우에도 AB분의 BC와 AB1분의 B1C1과 AB2분의 B2C2가 이렇게 같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각 A의 크기 하나만 정해지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의 값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평행한 직선 하나를 잡고요. 이 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처음 시작되는 선이라는 뜻이지요. 그 후에 기준이 되는 점 하나를 잡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하여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 위의 점 P를 잡고 이 P를 지나는 반직선 하나를 그리고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경과 시초선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각이 생기는데요. 이 각을 기준으로 하여서 삼각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삼각비를 정의할 때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점 P에서 시초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HP는 각 H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는데요. 빗변의 길이가 1로 일정하므로 사인과 코사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인 POH의 경우에는 빗변이 1이므로 높이인 PH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POH의 경우에는 또 다시 빗변이 1이므로 OH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POH의 경우에는 OH분의 PH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원 위에서 시초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삼각비의 값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젠트의 경우에는 사인과 코사인과는 다르게 OH와 PH의 두 개의 선분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경 OP를 연장을 하고 시초선과 원이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P' 그리고 이 지점을 H'이라고 하면 탄젠트는 OH'이 1이므로
P'H'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특수한 경우에 삼각비의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초선과 원, 그리고 3개의 반직선들을 그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아까 보았던 30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동경 P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을 H라고 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1이었고요. 그리고 30도인 경우에는 여기가 60도가 되어서 아까 맨 처음 빗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칭을 하게 되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빗변 OP의 길이가 1이므로 PH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을 하면 OH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PH의 길이였으므로 2분의 1이 되고요. 3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울기인 탄젠트 값은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동경이 60도인 경우에 삼각형 OQH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OQ도 마찬가지로 1이고 이 각이 30도이므로 아까 OPH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OPH와 QOH가 합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QH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OH의 길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0도에 대한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고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 되고요. 기울기인 탄젠트는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P와 Q, 즉 30도와 60도의 중간 지점인 45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45도짜리의 동경과 원이 만나는 지점을 R이라고 하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각 ROH가 45도가 되기 때문에 각 ORH도 4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OR이 1이므로 RH와 OH가 둘 다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45도에 대한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이 되고 45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기울기인 45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시초선과 동경이 일치할 때이거나 동경이 90도일 때가 특수한 경우가 되게 됩니다. 시초선과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P점이 한없이 내려와서 여기 있는 1지점에 딱 닿게 되는 순간인데요. 사인 값은 높이이므로 0도에 대한 사인 값은 0이 되고요. 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1이 되고 탄젠트는 기울기이므로 마찬가지로 0도에 대한 탄젠트 값도 0이 되게 됩니다. 90도일 때는 90도에 대한 사인 값은 1이 되고요. 왜냐하면 높이가 곧 빗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9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0이 되고요. 이런 경우엔 기울기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9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없게 되게 되겠습니다. 방금 알아보았던 여러가지 삼각비의 값들을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표 정도는 외우셔야 삼각비에 대한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외울 때도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사인의 경우는 분모를 2로 한 채로 분자를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0, 1, 2, 3, 4로 외우는 것이고요. 코사인은 사인의 반대였으니까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으로 4, 3, 2, 1, 0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탄젠트의 경우는 0도와 90도는 0 없다로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월하게 외워질 것이고 탄젠트의 경우는 분모를 3으로 하여서 루트 3, 루트 9, 루트 27로 이렇게 3배씩 해준다는 것으로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각비와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했던 것 중 원으로 삼각비의 값을 정의하는 부분은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수학 1 부분에 삼각함수 부분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고 이러한 기본적인 삼각비의 값들을 반드시 외워서 문제풀이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